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는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조만간 공식 출범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택시업계도 참여를 결정했지만 카풀 업계와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수익률이 저조한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 투자 제도인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사업자는 가입자가 따로 운영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자산을 알아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투자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투자기업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무화하고 경영권 개입을 넘어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세부 시행 지침은 어떻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기업 자체 활동 중에서는 비합리적인 기업 배당 정책이나 과도한 임원 보수 등의 사안이 포함이 됐고요. 횡령이나 배임, 부당 지원 행위 등 기업의 위법 행위 등도 국민연금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우선 비공개 대화에 나섰다가 해결이 안 되면 해당 기업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총수 일가의 갑질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예상하지 못한 지분 가치 훼손 우려가 나올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경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이사 선임 안건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공개 서한을 발송하고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영 개입 외에도 소송에도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이 2가지 소송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문화되고 의무화됐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은 기업 업무 집행 과정에서 특정인이 잘못을 했는데 기업이 이를 쉬쉬하면서 덮는 경우 답답할 수밖에 없는 소액주주를 대신 소송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투자에 손해를 끼친 기업이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분식회계를 벌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소송의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 KCGI도 한진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대한항공입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한진그룹에 공개 제안을 했다는데 뭘 제안한 건가요? 네,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인 KCGI가 오늘 아침 한진그룹의 신뢰 회복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대주주 측에 공개 제안했습니다. KCGI는 한진그룹은 글로벌 항공사 대비 높은 부채 비율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상태라면서 낙후된 지배구조로 일반 주주를 비롯해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KCGI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목적의 국내 행동주의 펀드 1세대로 알려진 강성부 대표가 설립한 펀드로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네,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KCGI 추천 사회이사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 독립적인 사회이사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앞서 KCGI는 저평가된 자산을 매각하거나 적자 사업부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한진그룹 쪽 반응이 궁금한데요. 주주총회가 오는 3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진그룹은 자산 매각 등 KCGI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CGI는 한진 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본격적인 경영권 압박과 표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거의 모든 투자 기업이 사정권에 들어왔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나서는 거에 공식화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7월 달부터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공식화했고 사실은 국민연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좀 후발주자로 이제 동참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제 워낙 이 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뭐 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이번에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 계속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국민연금이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게 297개사입니다. 네.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의 경영의 입김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요 대기업의 뭐 어떤 데는 1대 주주인 경우도 간혹 있고요. 네. 뭐 2대, 3대 주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권을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너 일가의 그동안의 이제 경영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에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율이 낮다고 해서 또 안심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기업들을 이제 기업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지분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그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대주주로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90여 곳 말고도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표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계에서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거는 일단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때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IB 뱅크들이 이제 많이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도입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국민연금만이 이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각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 워낙 연금 규모가 크다 보니 더군다나 이제 정부의 영향권 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좀 휘둘릴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업들이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네. 뭐 일각에서 뭐 연금 사회주의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과도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나라만 도입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자금을 기관 투자자에게 맡긴 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뭐 사회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한 것도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기까지 곧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횡령 배임이 발생했다라든지 또 과도하게 이 배당을 좀 적게 한다든지 이러면 주주들의 이익이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단 중점 관리 사안부터 지정해서 일단은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도 요구하고 비공개 대화도 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점 관리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문제가 돼서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뭐 중간에 어떤 대화 과정, 비공개 대화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주권 행사까지 가는데도 한 2, 3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 재계 쪽에서 바라는 거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일 텐데 네, 그렇죠.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정부와 이 정치권의 입김에 취약했던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권과의 뭐 거래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제 그런 사안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연금의 어떤 이런 그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상당히 기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 돈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본인이 나중에 연금으로 노후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맡긴 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뭐 한두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 책임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위원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정성 자체가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표명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해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성장률은 28년 만에 최저치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소비 심리 둔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조세를 이어가던 반도체 수출이 새해 첫 달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 수출은 25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6%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줄어든 영향과 지난해 대규모 해양 생산 설비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 땅값의 시세 반영률이 턱없이 낮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얼마나 낮다는 겁니까? 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면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인 67%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33곳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특히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실제 땅값 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단지의 땅값은 지난해 1월 기준 3.3제곱미터당 1억 2,900만 원이었는데 공시지가는 2,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비강남 지역에서는 서울 목동의 현대 하이페리온 단지의 시세 반영률이 27%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단지 땅값의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다는 주장은 좀 생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받는데요.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에 건물값뿐만 아니라 단지가 입지에 있는 땅값도 시세에 맞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차이를 통해 아파트 소유자들이 상가 업무 빌딩이나 토지 소유자들보다 세금을 2배 정도 더 많이 내왔다면서 정부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공시가격과 같은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정하는 전국 50만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시세 반영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오는 2021년까지 기존 면적을 3.7배 넓힐 계획입니다. 이번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설계안에 따르면 정부 종합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가 광장으로 편입됩니다. 또 시청부터 광화문 광장을 지하로 연결해 1호선과 분당선, GTX 등 5개 노선을 연결한 초대형 복합역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만 6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웬만한 예적금 상품 이자에도 못 미치는 1%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낮은 수익률의 원인 중 하나로 가입자의 무관심이 꼽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 운용 방안 어떻게 개선된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A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해달라는 식으로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개선을 통해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것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 대상의 종류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매번 운용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최적의 상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운용되는 방식인 만큼 사업자는 적용 상품의 범위를 정해 가입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가입자들이 가입만 해놓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어렵다 보니까 뭐 냅두게 되는데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더 낮다는 얘기죠. 이를 극복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72조 원인데 운용 수익률은 연 1.9%에 그치고 있는데요. 가입자의 90% 정도가 가입 당시보다 상품 조건이 나빠져도 같은 상품을 그대로 운용할 정도로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도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같은 상품으로 다시 예치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취업,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1년 내에 구직 경험이 있는 회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구직, 보조수단 등의 이유로 취업,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해 취업 준비 기간을 줄여보려는 구직자들의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내일 출범합니다. 그동안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택시업계도 대화에 참여하기로 해 어떤 사회적 합의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는데 대화 기구가 시동을 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카풀 서비스 논란 봉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킵니다.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측은 내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대타협기구엔 카카오와 택시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정부와 여당 등도 중재자로 나섭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하며 해법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택시업계도 전격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잘 될까요? 이번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의제는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 개선, 법인 택시를 위한 시장 확대, IT 플랫폼 장착 택시 도입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업계는 지난 18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타협 기구 참여를 결정했는데요. 먼저 택시업계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만약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될 시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이 자초될 수 있으며 불법 카풀이 척결되는 그날까지 강고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택시업계가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처럼 카풀 완전 반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가벼운 접촉 사고로 자동차 외장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게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문이나 펜더를 무조건 교체하는 게 이제 어려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문이나 펜더 등 외장 부품은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 교체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코팅 손상이나 색상 손상, 긁힘, 찍힘 등의 사고 발생 시에는 문이나 펜더 등 7개 외장 부품에 대해선 판금이나 도색 등 보건 수리만 가능해집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외장 부품 경미 사고 수리 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한다는 방침인데요. 구체적인 경미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 충돌 시험 등을 거쳐 정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네. 사고 시에 차량 가격이 시세보다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도 개선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까지 보상을 해주는데요. 단 피해 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 초과 시에만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해줬습니다. 그러나 현행 약관의 보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량별 보상 금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선 수리비의 10%를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가공식품 가격이 1년 새 10개 중 7개 걸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묵이 13.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즉석밥 10.7%, 간장과 설탕도 각각 6.4%씩 올랐습니다. 반면 냉동만두와 식용유 등은 각각 12.1%, 4.9%씩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상만 사온 대신 사만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 화력 발전을 더 줄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올해 석탄 발전을 더 줄인다고요? 네,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 발전기의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올해 더 자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 LNG 간 가격 격차도 줄입니다. 유연탄에 붙는 개별 소비세는 킬로그램당 기존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액화 천연가스는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낮춰서 LNG 사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전기 사용 시에 생산 시에 온실가스 배출권 등 환경 비용도 검토합니다. 그동안은 전기 생산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이 전력 수급 우선순위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미세먼지 배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 발전 감축 정책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36,679톤에서 지난해 22,869톤으로 8,000톤 가까이 줄었는데요. 노후 석탄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석탄 발전소의 LNG 전환, 또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노후 석탄 가동 중단 등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줄였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피부로는 더 심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추가 대책은 있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르면 이달 안에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9차 수급 계획은 석탄 발전 비중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 단지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화력 발전소 출력 제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출입국자 수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8,89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출입국자는 전년보다 10.6% 증가한 8,890만 명으로 2010년 4,200만 명 이후 8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외국인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 입국자가 32%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대만, 미국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훈풍에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현재 0.07% 하락하면서 2,122포인트, 코스닥도 0.1%가량 내리면서 69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셔야 할 종목 우선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으로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1.39% 올랐습니다. 6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재 4%가량 오르면서 29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하락세입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알려진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각각 0.4%, 2.4%씩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